하게 됐고 청라국제병원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리튼 정형외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충 내용의 콘텐츠는 보시면 스콜리오시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의와 진단, 그리고 수술적 치료에 대한 간단한 히스토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술에 대한 그런 적응증, 그리고 어떻게 의사들은 어떤 관점에서 그런 척추 침방증을 바라보나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소개되는 그런 테크닉들, 그리고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수술 후에 어떻게 케어를 하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대학교에 있을 때 한 수술입니다. 이렇게 뭐 많이 열고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엑스레이는 보면 뿌듯한데 그래도 참 환자들은 많이 아파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뭐 수술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일반적으로 개원하거나 척추하시는 분들이 조금 통증적으로 조금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초음파 가지고 그런 주사적 치료를 많이 하고, 저도 지금은 뭐 수술을 많이 하진 않지만 거의 할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이런 식으로 척추에 대해서 그런 병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스콜리오시스는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대충 다 아시겠지만 그런 의학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도 이상의 그런 레터럴 데비에이션을 스콜리오시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방사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렇게 가장 기울어진 엔드 버테브라 두 개의 하나의 어퍼 엔드 버테브라와 그리고 로어 엔드 버테브라에서 이루는 각도 홉스 앵글이 그런 클래시피케이션과 예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콜리오시스는 아시겠지만 3디멘셔널 디포미티입니다. 코로날 뷰에서는 스콜리오시스고, 그리고 세지탈 뷰에서는 하이퍼로도시스, 그리고 트랜스버스 뷰에서는 버테브라 바디의 로테이션을 동반하게 되는 그런 3디멘셔널 디포미티다. 그런 걸 좀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분류를 보시면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콘제니털하게 생기는 스콜리오시스도 있고, 그리고 뉴로머스큘라 관련된 스콜리오시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유병률이 그나마 높다고 하는 것은 이디오패식입니다. 이디오패식 중에 그 유발하는 나이에 따라서 인펀타일, 그리고 주베나일, 그리고 어덜러선트를 나누는데, 어덜러선트는 보시면 만 10세 이상의 그런 분들을 어덜러선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맨날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디오패식이라고 하는데, 이 이디오패식이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뭐 특발성, 자발성, 원인 불명예 뭐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스콜리오시스가 도대체 생기나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뭐 유전적인 연구, 그리고 멜라토닌에 관계된 그런 연구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딱 정확한 원인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막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이러한 스콜리오시스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디오패식 스콜리오시스 중에 아까 저로 호발하는 나이별로 나눈 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만 10세 이상이 일반적인 어덜러선트 스콜리오시스고, 그리고 10세 미만이 주로 주베나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각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로 라이트 소라식 커브, 좀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라이트 소라식 커브가 많고, 그리고 뭐 진행하는 프로그레션율이 나이가 어릴 때 스콜리오시스가 발생하는 경우 보통은 예후가 조금 더 나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라이트 소라식 커브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레드 플래그 사인이란 뭐냐면,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엑스레이만으로 그 예후나 그런 걸 판단하지 말고 다른 MRI나 다른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그런 걸 나타내는 걸 레드 플래그 사인인데, 아까 라이트 커브가 제일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레프트 소라식 커브가 있던가, 아니면 환자들한테 카이포시스가 발견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팔다리의 그런 마비 증상이나 그런 뉴럴로지컬 데피시스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정밀한 검사, 엑스레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MRI나 다른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뒤에서 환자를 봤을 때 오른쪽으로 커브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라이트 소라스 커브 그런 양상이고,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습니다. 환자 그 심장이 보면 지금 왼쪽에 가 있으니까 보통은 전면으로 찍어서 돌려서 보게 되는데 저 뷰에서 커브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이제 등을 높여보라고 했을 때 오른쪽 이제 소라식 펌프가 보여지는 거, 이런 양상을 전형적으로 나타내게 되고, 이러한 스콜리오시스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예후가 좋냐 안 좋냐 판단하는 그런 것 중에 남자들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예후가 좋지는 않고, 그리고 성장 프리메나킬, 그러니까 초경 전에 그 성장할 확률이 많이 남았을 경우 좀 더 진행을 많이 하고, 리서 사인이라는 것도 앞으로 뭐 보조기든 여러 가지 많이 나오실 건데, 리서 사인이 제로라는 것은 성장 포텐셜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커브가 더블 커브나 소라시 커브가 있는 경우에 좀 더 스콜리오시스의 진행이 더 많아진다, 그런 거고. 이 보시면 이게 리서 사인입니다. 리서 사인이 뭐냐? 결국은 이 스콜리오시스가 진행을 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환자의 일반적인 나이도 중요하지만 골 연령이 중요합니다. 골 연령. 그러니까 뼈의 나이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더 얼만큼 더 나빠지냐, 우리가 그 예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저기 골반 쪽에 일리아 크레스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까만색 라인, 저기가 이제 성장판입니다. 성장판. 그래서 저게 얼만큼 유압이 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리서 1이다, 리서 2다, 리서 3, 리서 4다라고 뭐 스테이지 4로 되어 있는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되고, 스테이지 5를 리서 5라고 그러는데 저쯤 되면 이제 골격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 때는 이제 뼈의 성장은 거의 마무리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따라서 리서 스테이지 1, 2일 때는 앞으로 성장할 여력이 많기 때문에 저때 이제 뭐 보조기 치료나 수술적 치료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